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규님, 시사방송은 역시 KBC, 치킨은 역시 BHC. 알겠습니다. 이분 오늘 드립시다. 예,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니까요.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광고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또 그래도 광고가 있어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출연료도 또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시 개편이죠. 네. 지지율이 이러다가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반전한다면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한겨레에 보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한겨레 기자한테 내가 한겨레한테 이런 부탁할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우리 얘기는 여권의 수뇌부가 안 들으니까 한겨레가 좀 지적을 해줘. 네.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실은 거예요. 소개를 해보면 지지율이 20%로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겸손하지 않은 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설을 만들어서 이를 보탰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휴가를 가냐. 민생이 난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 태만이다. 대통령은 2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국정평가는 하루하루 쌓이는 거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야당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겨레 기자한테 좀 써줘. 그래서 좀 보고 듣게 그렇게 했다는 건데 또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런 얘기했대요. 지금 완전 개판이다.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고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휴가 갔다고 이렇게 안 한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냐? 대통령실은 한번 쓴 사람 계속 쓴다는 영웅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제대로 된 군기 반장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10%도 곧 온다.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휴가 후에 어떻게 될까? 지역 가는 것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러면은 뭔가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겠지. 그랬는데요. 장성철 소장.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처음에 2, 3일은 잘 쉬고 계십니다. 그냥 푹 쉬십니다. 영화도 봅니다. 그랬다가 연극도 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인적 쇄신 하겠나? 그랬더니 지지율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소신과 맞지 않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휴가 끝나고 나서 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의하면은 뭐 인적 개편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거의 야당 탓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몇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5일 날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한 연설문이 있어요. 예. 그 연설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연설문이죠? 그러니까 휴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에 이런 아주 명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본인이 연설문에서 했다니까요. 후보 때? 국민의힘 후보로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수락 연설문에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저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이용하고 그 결과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여성비서관 잘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서관이 썼겠죠. 그거 제가 잘 그거 모르겠어요. 읽었잖아요. 읽었죠, 그냥. 읽은 거잖아요. 읽었을 뿐이죠. 저는 읽은 그 내용 마음이 예, 있으니까 읽었겠죠.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잘 마음입니다. 고친댔잖아요, 본인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연설문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국정 운영 난맥한 거 다 제 책임이고 국민들의 뜻대로 우리 시사 방송에서 시사 1번지에서 조언한 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저는 지지율 바로 반등 모멘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소통도 보면 저는 명박산성과 비슷한 용산산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냥 용산 근처에 가면 다 메아리가 돼서 반사돼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변화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경청하겠다. 이 태도를 밝히는 것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그것이 핵심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피곤해지겠죠. 장성철 소장 그 연설한 날이 혹시 11월 며칠에 5일입니다. 11월 5일? 작년 11월 5일. 아니 여기 삐까번쩍님이 혹시 그거 4월 1일 만우절날 날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자꾸 야당 탓, 언론 탓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통령은 참모 탓이라든지 또 야당 탓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탓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참모들이 바뀌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과 대응이 바뀌지 않으면 참모들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 대통령 후보가 되셨을 때 그 마음, 내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셔서 마음을 다 잡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을 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월요일 날 출근길에 기자들 만날 것 같습니까? 만나셔야죠. 네, 저는 만나셔야죠. 그냥 똑같은 방법의 출근길 문답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을 갖춰서 월요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형태로 기자들을 만나고 대국민 사과, 도어 스태핑을 해서는 저는 돌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하던 식으로 그냥 서가지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고 뭐 휴가 중에 큰 구상을 하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하고 전혀 달라진 문법 없이 그냥 똑같은 형태로 나와서 대충 말하고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옳은 말씀이시죠. 예, 격을 갖춰서 기자회견 형태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대국민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쇄신책을 마련하되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부인 문제 같습니다. 부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본인 입장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인사가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는 문제, 그리고 또 코바나 컨텐츠 공사했던 인테리어 공사했던 사람들이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돼서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지지율 10%대가 아니라 완전히 0%대까지도 갈 수 있다.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기염을 토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제일 황당하고 속상해하는 대목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뭐 3.1운동부터 쭉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시민혁명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뤘어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사실 국민들의 힘이었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품격을 갖춘 나라, 선진국으로 국민들이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100일 만에 이렇게 까먹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국가의 국격과 품격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취임식 얘기했는데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아들 이런 사람들 참석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 명단을 행안부가 삭제해버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 고민정 의원실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7월 15일인가요? 뭐 개인정보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실에서 달라고 요구했던 게 뭐 그 참석자의 이름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뭐 계좌번호 주소 이런 거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무슨 직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가 필요하면 뭐 김땡땡 이땡땡 장땡땡 뭐 배땡땡 이렇게 해서 줘도 돼요. 그런데 그 명단을 통으로 삭제했다. 이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고 묘하게도 그 명단을 삭제한 시기가 바로 말씀하셨던 그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수경 씨의 대통령실 직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박진영 교수 그거는 삭제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아니요.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한번 불러서 행안위 감사할 때 한번 그걸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삭제해도 뭐 포렌식 하고 그러면 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문제가 생기면 삭제하고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나 우리 그 장 기자님이나 국정 쇄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요? 기대를 이미 좀 저버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배 소장님이 아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정 방향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10%대에서 다시 50%대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특히 이제 취향 연령 5세 맞추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정책이잖아요. 정책 실패는 잘 쓰다듬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좋아 빨리 가 이게 다예요 그냥. 5세를 낮춰서 국가가 어떻게 변하고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정책을 추진하는 실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쇄신을 해봐야지 뭐 어떻게 다른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공무원들 소개로 싹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당이 정치를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슬쩍 그 국정에서 비켜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 월요일 날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 것 그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100일도 안 됐잖아요. 100일도 안 됐는데 너무 좀 과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선택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도 좀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누가 지났고. 포기합니까? 다 기회 주고 잘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가 끝나고 과연 어떤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내놓을까? 지금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건데. 내놔야죠. 예, 그거 지금 뭐 포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배용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미리 소개해드렸던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지리멸렬하거든요. 지방선거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모습이 비상대책위로 가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여당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52.9%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권성동 및 유대간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19.4%.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18.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흔들하고 비대위나
그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수습 과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이걸 수습 못하면 대통령도 흔들리고 정부도 흔들리고 대통령실도 흔들리고 국민의 힘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장성철 소장 오늘 이제 전국위원회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분명히 부정적인 네. 요인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영부인 문제, 네. 그다음에 내각 문제, 그리고 당. 이제 당 문제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대응을 네. 뭐 이렇게 뭐 좀 윤핵관들을 외곽적으로 공격했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정면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어제부터. 어떤 거를 갖고 대통령을 공격을 할까 했는데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 하는 말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또 뭐 부연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도 혹시 이런 여론의 흐름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정무적인 감각이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파장을 이끌어올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투쟁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투쟁이든 본인이 이제 앞장서서 윤석열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을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반감이 있고 비판을 하는 보수파 쪽 사람들의 중심이 본인이 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저러한 공격력은 조금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질 것 같다.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지금 전직 당직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키고 국민의힘을 바꾸자라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당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할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핵관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합리적인 보수파 쪽, 국민의힘 쪽의 여러 당원들이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것의 구심체, 중심체가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여론의 흐름을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그리고 또 전국의 의원들,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렸을 때 국민의힘에 쏟아질 질타 이런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가정하에서 우리가 연말 되면 지지율이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다 더 결사적으로 옹의를 하고 예를 들면 또 야당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뭐 기소를 하거나 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지지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과는 좀 달라요. 야, 거기에 그러면-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거나 네. 뭐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얘기를 보면 아니 당을 이렇게 몰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좀 달라요. 그분들의 인식은 저희들과. 다음 주 전망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만 5세 취향 연령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여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 조치를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입니다. 빠르면 10일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쳐내기를 했다면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획이 없을 수가 있나? 이 대표에 관련된 수습책도 없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추가적으로 동반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네요. 장윤성 기자는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준석 변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자꾸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이대로 그냥 정리시킬 수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당에 그 세운 공로를 좀 감안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당을 떠날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변 취재를 해봐도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당을 왜 나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 법률 투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수용하고 반격한 기회를 뭐 엿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당 창당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내부에서 격하게 투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워딩이 나옵니다. 이준석의 반윤석열 투쟁.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들고 어떤 정도 수준으로 어떤 강도로 싸움을 시작할지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컨텐츠로 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그 18대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 춘천에 가서 새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보편복지론, 진보적 자유주의론, 공동체주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국 노래자랑하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컨텐츠를 좀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10% 가까이 밀린 적이 있었죠. 그때 무릎 꿇고 바뀌겠다. 저부터 바꾸고 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반전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휴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서 내가 바꾸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제작진이 뽑은 오늘의 댓글 4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양님, 다음 주에는 우영우 시청률 따라잡을 듯. 박정민님, 국민만 보고 간다는데 부정평가 지지율 보고 가나벼. 제이슨 리, 교육부 장관은 진보 보수 전 국민 통합을 이룬 분이다. 아유. 예, 그리고 시사는 KBC, 치킨은 BHC 쓰신 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BHC 치킨 쿠폰 그리고 글램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금토일 강릉 올림픽파크 하키센터에서 최첨단 미디어 아트 아이스 쇼가 열립니다. 관람 티켓 6만 원짜리 공연표인데요. 만약에 보고 싶은 분, 또 휴가 가고 싶은 분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모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군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